안녕하세요. 간호강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폐소생술 페이지 233페이지 관련된 응급간호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응급간호 중요 키워드에서 지금 오늘 이제 할 것은 CPR이죠. 저번 시간까지 쇼크, 응급처치 기본, 기도폐쇄, 지혈, 쇼크 예방, 감염 예방 이런 기본 원칙을 배웠다면 실제로 이제 심장정지가 된 사람을 만났을 때, 환자를 만났을 때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보는 시간입니다. CPR은 카디오 펄모너리 리서시테이션이라서 C, 카디오, 심장, P, 심장과 폐를 순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실제 심폐소생술은요, 특별한 기구나 장비가 없이 그냥 일반 누구나 방법만 안다 그러면 이 손으로, 두 손으로 인공호흡과 인공순환을 시도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5분을 우리가 심정지가 되고 4분 정도가 지나면 이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빠르게 심장 압박을 해서 산소를 뇌에 보내줘야 되는 어떤 기구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PR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공서라든가 우리 일반 초등학생들도 이거 CPR을 배우죠. 심폐소생술. 그래서 이 시험이 나왔던 걸 보니까 10년도, 16년도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CPR과 우리가 우리 지하철역에 이렇게 있는 AED라고 해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습니다. 그 기구까지 쓰는 방법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가 보고 오늘 CPR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CPR은 호흡이 정지되고 외박이 뛰지 않는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 숨을 들여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췄을 때 어쨌든 유지를 해서 심장과 뇌 주요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우리 손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실제 4에서 6분 정도 이상 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살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을 보면요.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상태에서 질식과 대량 출혈이 오면 어쨌든 온몸에 있는 피가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많이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순환 유지 C입니다. C를 먼저 하고요. 서큘레이션 그리고 기도 유지 에어웨이 또 인공호흡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제 기도 유지를 먼저 했었는데 2011년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 가슴 압박을 먼저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인공호흡은 조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실제. 그래서 무조건 심장 마사지만 해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그 4분을 놓치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CPR을 많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끔 보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뉴스에 간혹 가다 보면 아주 많은 사례가 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머리 자르다가 그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눕힐 새도 없이 그 미용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렸다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어서 훈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 CPR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는 심장, 순환, 마사지를 얘기하는 거고 A는 에어웨이, 기도 유지하는 것이고 B는 호흡을 보는 것입니다. 환자를 옮기기 전에 우선 골절이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골절 부위는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되고요. 부목을 댄 상태에서 이동을 시키고 경련이 있는 환자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혀를 깨물지 않도록 혀 사이에 수건을 넣어주는 것도 기본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심폐소생술 단계를 보면요. 우선 반응을 보셔야죠. 그래서 어깨를 반드시 눕히고 의식을 확인합니다. 어깨를 가볍게 들이면서 괜찮으세요? 우리 뼈 중에요. 꽤나 튼튼한 뼈가 바로 어깨뼈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흔들지 않고 어깨뼈를 톡톡 두드리면서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왜냐면 의식이 없는 사람을 CPR을 해야지 의식 있는 사람은 절대 CPR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괜찮으세요? 물어보고요. 의식 반응이 없다. 그럼 빠른 이 10초입니다. 이거 1분 지체하는 게 아니고요. 딱 10초 안에 상황 판단하고 바로 심장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척추 손상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환자의 몸을 흔들어 깨워서는 안 됩니다. 깨워서는 119에 신고를 하고요. 주위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고 주위 사람에게 119 요청을 하게끔 하면서 나는 빠른 시간 안에 4분 안에 모든 이 뇌로 가는 혈류를 빨리 증가한다는 목적 일념하에 CPR을 바로 시행을 하셔야 돼요. 호흡과 맥박 확인은 10초 안에 이렇게 뚝 두드려 봅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고요. 우리 맥박은 앞에서 맥박할 때도 배웠지만 영아는 상안동맥, 즉 우리가 이 팔꿈치에 있는 상안동맥을 보고 성인은 목 아래에 있는 경동맥을 족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은요. 우선 어른은 무조건 30대입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30회, 그 다음에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또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때까지 이걸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소아도 30대인데 소아가 만약에 2명이서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 명은 인공호흡 하는 쪽에 앉아 있고요. 한 명은 심장 마사지 하는 쪽에 앉아 있으면서 2인이 실시한다. 그러면 소아의 경우는 15대 2 횟수를 심장 압박을 15회로 줄이셔도 됩니다. 보시면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심장과 뇌의 혈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데 위치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환자 흉골 아래, 흉골입니다. 흉골 아래 절반 2분의 1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예전에는 두 양쪽 가슴 유두를 그어서 이렇게 유두를 이은 다음에 그 가운데를 한다 그랬는데 유두의 위치가 많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와서 결국은 환자 흉골입니다. 가슴 뼈 있죠. 그 흉골 아래쪽 부분의 절반 거의 심장 거의 중앙이 되실 거예요. 그때 2분의 1 지점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양팔을 90도로 각도로 쭉 핍니다. 이게 구부러지면 안 돼요.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몇 cm? 5cm 깊이로 압박합니다. 5cm.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으면 안 됩니다. 닿지 않도록. 손가락 끝은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손꿈치로 압박합니다. 손꿈치. 그래서 손바닥이 아닌 손꿈치. 다음 사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꿈치로 정확하게 90도로 펴서 5cm 깊이로 압박한다. 그리고 30회 가슴 압박이 끝나면 2회, 그래서 30대 2로 한다. 성인. 만약에 2명의 의료인이 영아나 소아에게 심폐소생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은 15대 2로 한다. 가슴 압박의 분당은요. 분당 100에서 120회다 보니까 거의 1초에 2회 정도는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빠르죠, 생각보다. 그래서 체력이 많이 요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전화라든가 내가 혼자 했을 때 119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야 된다든가 뭔가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 텀을 둔다 그러면 10초를 넘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가슴 압박으로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압박 깊이는 성인이 5cm다. 보면요. 여기 이제 심폐소생 시술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가지고 내 손으로 뇌에 산소를 주는 행위를 하는데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5cm가 깊이가 들어가줘야 여기 압력으로 축 위로 뇌로 혈액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요.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얕게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이쯤 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정확한 압박 위치와 정확한 깊이 5cm로 누르셔야만이 이 혈액이 뇌에 다다릅니다. 약하게 누르면 뇌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의료인마저도 일반인마저도 이게 힘들기만 하니까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깊이, 정확한 위치에서 눌러줘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심폐소생술 할 때는 환자를 평평하게 바닥에 눕히고요. 자, 어깨뼈죠. 여기다가 툭툭 두드리면서 흔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두드리면서 누구누구 씨 아니면 괜찮으세요? 이렇게 의식이 없다. 그럼 바로 10초 호흡 있는지 한번 쭉 봅니다. 그리고는 바로 압박 위치를 잡습니다. 흉골의 아래에서 2분의 1 지점. 예전에는 이게 가슴 유두를 이으고 이 가운데였는데 이제 이 유두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이 흉골 가슴뼈 아랫부분의 2분의 1 지점 거의 가운데 정도 되죠. 여기에다가 자, 손 하나 놓고요.
가슴뼈 아래쪽, 이분의 지금 손꿈치를 누르죠. 손꿈치는 여기입니다. 손바닥, 손가락 아닙니다. 손꿈치를 압박하죠. 대신 이 손가락은 떼야 돼요. 가슴에 붙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은 5cm를 정확하게 수직으로 누릅니다. 자, 이 자세죠. 수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5cm를 눌러야 뇌로 정확하게 피가 갑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30회 반복합니다. 그래서 초회 2회니까 상당히 빠른 순서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국시 나온 거 한번 볼게요. 2022년도 올해 나온 겁니다. 성인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 방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환자의 등에 푹신한 베개 아니죠. 검상동기 부위에 압박한다. 아니죠. 검지와 중지로 압박한다. 아니죠. 손꿈치였습니다. 가슴을 분당 몇 회요? 분당. 이거는 횟수잖아요. 그렇죠? 가슴 압박 횟수고 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해야 됩니다. 자, 5번. 매 가슴 압박 후 가슴이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게 한다. 답은 5번입니다. 이 소리 무슨 소리냐면 5cm를 눌렀으면 누르고 다시 정자세, 누르고 다시 정자세.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라는 소리고 아직 누른 다음에 원상복귀가 안 되고 그냥 덩덩덩덩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팍 눌러주고 제자리,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꾸준히 30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기도 유지 방법입니다. 기도 유지 방법은 우리 기도 교과서 237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 기도 개방에 관한 에어웨이. 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지금 목의 척추에 문제가 없는 분들을 이렇게 펴는 거거든요. 목을 뒤로 꺾고 턱을 들어 올리는 이 기도를 열기 위한 겁니다. 즉 안에 혀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한 손은 턱을 들어 올리고 지지하여 머리가 기울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목 부상이 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이 척추가 부상이 있는 걸 갖다가 과도하게 뒤로 꺾어버리면 굴곡으로 가면 목 부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목 부상이 있는 경우는 화각을 잡고 양손을 들어 올린다. 그래서 턱 밀어 올리기입니다. 양손을 받치고 여기만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본래대로 하면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는데 만약 목골절, 목 부상, 경추 손상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여기를 반드시 둔 상태에서 어디만 올린다고요? 턱만 이렇게 잡아서 하악을 잡고 턱만 밀어 올리는 주어 트러스트라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유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법을 합니다. 유아도. 성인은 이렇게 하지만 유아도. 그 이유는 이제 인체에 해부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냥 누워있으면 여기 혀에 의해서 뒤가 막힙니다. 그러면 내가 암만 인공호흡을 해도 산소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들어 올리니 여기가 아무래도 많이 꺾여서 이 기도층을 열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입을 다 막아가지고 에어웨이를 주는, 공기를 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실제 응급실에서도 인투베이션을 할 때, 기도 삭간을 할 때도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머리를 뒤로 적이고 여기를 들어 올려서 그러면 이 기도가 열어주지만 이때 엔도카디얼 인투베이션을 후두경을 통해서 삽입을 합니다. 인공삭간이죠. 그리고 기도가 폐쇄되지 않아요. 이렇게 넣기만 하면. 그리고 여기다가 볼루밍이라 해서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빠지지 않게끔 하는 기관지 삭간 인투베이션. 응급실 오면 첫 번째로 이제 기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자를 처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우선 저희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엠브백을 넣어서 산소를 주면서 필요하면 벤틸레이션까지 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심장 마사지가 같이 막 한 명은 이거 하고 있고 한 명은 심장 마사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기도 유지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냥 들어주기밖에 못하니까 인공호흡이라는 걸 하는 거고 병원에 가시면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기도관을 삽입하는 겁니다. 자, 인공호흡 어떻게 하냐? 자, 코를 막고 자신의 숨을 들이신 상태에서 자신의 입을 전체 다 포개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불어넣는 후에는 입을 떼고 코를 놓아줘 공기가 배출되게 하고요. 영아의 경우는 코와 입을 한꺼번에 덮어서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1초 동안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으면서 가슴이 올라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공호흡을 할 때 이렇게 내 시선은
이 환자의 가슴을 보면서 인공호흡을 하는 거죠. 상태 확인하면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로 5회 반복하고요. 시행 후에 환자의 상태를 다시 평가하죠. 의식이 돌아왔다든가 심장이 좀 좋아졌다든가. 근데 다시 또 심정지가 오면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 자세는 우리 페이지 239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회복했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면 이제 구토물이 기도가 막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줄이기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추기를 취해가지고 자세를 취해주는 그림이 23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 제세동기 AE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이것은 237페이지에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AED 심장에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심장이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고 응급시에 이거 사용 방법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AED 자동 제세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무엇이냐면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전기입니다.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을 다시 뛸 수 있게끔 해주는 의료 기기입니다. 기구예요. 우리가 전기 자극을 줄 수는 없잖아요. 멈춰 있는 거를 전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순서는 전원을 켜고요. 패드 이렇게 붙이고요. 심장 리듬을 이 기계가 분석을 합니다. 기계가 또 충격을 시행합니다라고 안내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버튼을 눌러서 심폐소생술, 심장 마사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놓치지 않고 바로 이 샷을 쏘면요. 바로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2분마다 계속 심장 리듬을 판단하고 이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멘트를 내보내요. 붙여있는 데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심장 마사지는 우리는 계속 해야 되고요. 보시면 이제 위치가 이렇게 붙여지는데 지금 이 두 전기 자극에 의해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네 군데.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왔다 갔다 전기가 통하면서 이 심장을 일시적으로 자극을 줘서 다시 뛰게 만드는 기구입니다. 제세동기의 순서는요. 전원 킨다, 패드 붙인다, 심장 리듬 분석하는 거는 어차피 기계가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계에서 모두 물러나세요라고 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두 물러나세요 외치고 손을 떼죠. 그러면 손을 떼면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있거나 환자 몸을 만지고 있으면 심장 리듬을 이 기계가 분석하는데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물러나셔야 돼요. 그리고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고 안내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대상자한테 환자의 손을 뗀 상태예요. 우리가 전기가 같이 통하니까 다 물러나세요. 또 물러난 다음에 깜빡이는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끝났죠? 그러면 바로 심폐소생술 하셔야 됩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심장 마사지 30대 1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하기 때문에 거기 안내 멘트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자, 전기 패드 부착이라는 부분 어디에 붙이느냐? 이게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올해 2022년도에는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에 붙이냐? 1번 패드 1은요. 오른쪽 빗장뼈 쇄골 아래에 붙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패드 2는 왼쪽 그러니까 심장 아래쪽이죠. 왼쪽 젖꼭지 아래 중앙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젖꼭지 아래 중앙 겨드랑이까지 겹쳐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겨드랑이를 먹죠. 이렇게 겨드랑이 먹고 중앙 여기 아래 그죠. 이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를 끼고 붙입니다. 여기는 빗장뼈 또는 쇄골 아래 붙이는 거고요. 오른쪽은 심폐소생술 사용하는 방법은요. 전원 키고요. 자, 오른쪽 쇄골 아래 그리고 왼쪽 유두 아래와 겨드랑이 선을 만나는 곳에 부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이는 네모나게 붙이고요. 여기는 옆으로 길게 이렇게 붙이는 상태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하면 분석 중 다 손을 떼고 기다리고요. 그다음에 쇼크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되죠? 모두 떨어지세요 하고요. 그러면 샷을 누르고 그다음 우리는 다시 심폐소생술을 빠르게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 켜고
패드 붙여갖고 접촉 금지하고 제수동 버튼 누르기. 이게 하는 순서입니다. 자, 버튼 덮개형 2가지가 있고요. 패드는 이미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쪽에 붙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한쪽은 붙이고 오른쪽에는 유두 아래에 중앙선, 이쪽 겨드랑이 중앙선에 맞춰서 붙입니다. 그리고 콘센트를 꼽아요. 근데 커넥트를 꼽아놓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붙여놓고 꼽으셔야 돼요. 꼭 이걸 커넥트를 꽂으면 얘가 자동 이제 분석을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환자 리듬을 분석하고요. 충전 시간 동안 좀 기다리고요. 분석해서 샷을 쏩니다. 이게 정상 그래프면 여기 심방세동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틀어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물러나세요 하고 이 깜빡이를 눌러주시면 제세동기가 샷이 되고 그 사이에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바로 CPR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요.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음성 메시지를 들려요. 그럼 리듬을 분석해야 되니까 모든 환자로부터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 리듬이 제대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가 답입니다. 흉벽으로 전기를 방출해 심시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돌이키는 응급처치는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전기 방출이잖아요. 전기 방출. 네. 그래서 이게 요점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 순서, 심정지 환자에 대한 가슴 압박 분당 횟수와 가슴 압박 중단하는 경우 시간 제한은 중단은 10초 이내에 하고 빠르게 다시 분당 100회를 해라. 가장 먼저 사정해야 하는 것은 환자의 반응 확인해야죠. 반응 의식이 있으면 심폐소생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기구는 심장 충격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